어제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무속인이 활동한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름이 건진법사. 논란이 되자 오늘 국민의힘이 아예 네트워크 본부를 윤석열 후보가 했다고 하죠. 해산한다라고 했는데 장성철 교수, 예. 해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왜냐하면 세계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동영상까지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인데 저는 좀 뭐 이분이 자꾸 뭐 메시지나 일정에 관여를 해가지고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오바다, 과장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트워크 본부는요, 이제 새로운 생소한 그러한 저희가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대선 치러봤을 때도 네트워크 본부를 통해서 각 직능별로 다양한 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형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 본부에는 뭐 종교 분과도 있고 다른 예를 들면은요, 뭐 택시 분과도 있고. 미장원, 이발소 이런 분과도 있어가지고 분과 되게 많아요. 그런 쪽에 이제 후보의 여러 가지 생각들, 인맥들을 넓혀가는 관계를 맺어서 넓혀가는 그러한 곳이지 종교인 분들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 있어요. 뭐 종교 협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종교본부 발대식 통해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종교인분들도 또 역술인분들도 임명장 줘가지고 활동하도록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자꾸 윤석열 후보와 부인이 무속, 미신 이런 쪽에 본인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지. 이거는 그냥 대선 과정 중에서 있을 만한 그냥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최수영 컨설턴트 보시기에 어때요? 이렇게 무속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만 들여다봐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 사실 그런 합리적인 대중이 그 관심을 갖고 또 의혹의 눈으로 볼 만한 그런 언행들이 있었잖아요. 뭐 왕자 논란은 뭐 하더라도 실제로 뭐 유승민 의원이 뭐 그 학문침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어저께 녹취록에서도 자기 시간이 나면 도사들하고 어울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사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는 말이에요. 법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분야에 좀 약간 이제 어떤 도를 닦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사실 뭐 아니 장 교수에게 맞습니다. 이게 원래 네트워크 본부라는 게 아니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그 종교를 담당하는 1급 공무원이 있고 사실은 과거에는 진짜 대선 캠프마다 역술인들에 대해서 다 관리하고 실제로 뭐 찾아다니고 하던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는데 실제로 그 영향을 끼치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대중하고 만나면서 이 얘기들을 던지고 그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다른 대선 후보들과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조금 너무 많이 그다음에 너무 자주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그런 특히나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준비가 안 됐다라는 대중들의 어떤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약간 무속 논란이 있으니까 더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종교 문제는 대단히 사실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언론의 후속 취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 리스크 관리도 사실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쓰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는 무속인 없어요? 이렇게 뭐 역할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말씀을 약간 오해하게 하셨는데 당연히 직능본부가 있고요, 종교분과 있습니다. 종교분과 있으면 불교, 기독교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죠. 지난번에 왕자 논란뿐만 아니라 뭐 천공 스승인가 그분 강의 좀 들어봐라 본인이 그랬잖아요. 토론회 중에. 본인이 평소에 많이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분이 단순히 그냥 와서 조언해주고 사람들 소개해주는 게 아니라 그 동영상에 보면 마치 뭐 후보도 막 어깨 이렇게 오면서 일로 와서 사진 찍으라 이러고 선거 후보 어깨 만지면서 이리 와라 사진 찍어라 이럴 만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 되면 경호 인력 옆에 그렇죠.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년 할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그래도 약간 책임져 차려 좀 보였다는 것이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관건이 되는 게 신천지 압수수색 당시에 굉장히 이제 논란이 뜨거웠거든요. 추미애 그때 당시 장관이 압수수색하라 지시했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거절했거든요. 근데 그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안 하지? 국민들은 당연히 원할 텐데. 근데 그 거절한 이유로 보니까 언론 보도에 보니까 아니 그분도 좀 영적인 감이 있는 사람인데 그분하고 척질 필요 없다라고 이제 건진 법사가 조언을 했다.
그래서 압수수색 안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딸은 뭐 김건희 수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조카인가요? 뭐 어쨌든 친척은 또 윤석열 후보를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 보면 이분 스님이라면서요? 공식적인 제가 보기에 스님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뭐 일광 조계종이라 그러는데 그건 조계종하고 관계 없는 데인 것 같고. 거기는 혼인도 가능한 모양이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딸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딸이 어쨌든 이 선거 캠프에 와서 일하는 건 맞기 때문에. 아니 윤석열 후보가 그분이 무속인이 아니라 스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근데 이게 아마 여기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다 뭐 법사, 스님, 스승, 도사 이렇게 언급되는데 우리가 보통 스님 그러면은 조계종, 뭐 천태종, 뭐 이런 분들에서 이제 종단 같은 게 있는 건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들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일가 친척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떤 분에 의하면 20명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역할을 할 정도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속 앞으로도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 되더라도 국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너무 억지로 깐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신천지 그때 왜 압수수색을 안 했느냐, 그때 우리 방송도 같이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신천지를 압수수색을 하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자료들을 다 파기를 하면 이게 어디서 누가 어떻게 예배를 받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 추적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걸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 압수수색하게 되고 이거 소문나면은 관련 거기서 신도들이나 중요한 직책 맡고 있던 분들이 다 도피를 하게 되면 이건 오히려 더 코로나 확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협조를 구한 것이지, 이게 무슨 건진법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이게 압수수색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억지스러운 말씀 같고요. 지난 4일 날 송영길 대표가 많은 종교 단체들, 역술인 포함입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민주당의 종교본부를 발대식을 하고 임명장도 주고 거기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선거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지 그냥 한 언론 보도에서 일정 메시지까지 영향 끼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뭐 윤석열 후보 행보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선대위를 경험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인데 현 변호사님이 너무 과한 비판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다 합니다 종교. 근데 그분들이 와서 그냥 종교 뭐 임명장도 받고 사진도 찍고 하지만 그분 아들 딸들이나 아니면 친인척들을 캠프에 넣어서 뭐 수행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후보나 부인을 수행하는 거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측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사람들을 지휘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정도 와서 임명장 받고 마는 거죠. 그거하고 캠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들 일가 친척들을 캠프에 넣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예, 아무튼 뭐 지금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 그리고 뭐 인공지능 이런 데서 선도국가가 돼야 되는 마당에 무속인 논란 계속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최수영 컨설턴트. 그럼요. 지금 이런 까십거리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대선판에 담론처럼 지배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현실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조금 지난주에 무슨 뭐 이제 마이크로 타깃팅이니 뭐 살라미 마케팅이니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하면서 정책 얘기도 하다가 갑자기 지금 녹취록을 중심으로 또 이제 거의 이제 선사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건 전 진짜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 뭐 이렇게 지금 언론이 취재하는 건 상관없는데 일종의 사실 확인되지 않는 마타도를 계속 흘리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조금 이 무속인 논란을 정말 정치 쟁점화 시켜나가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 민주당이 이렇게 집권 여당으로서 하는 캠페인 태도는 올바른 게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대선 때 무속인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뭐 나오죠. 누구 보러 가고 뭐 그렇게 누가 잡고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까지 대선하고 많이 다른 게 이번 대선에 몇 가지가 보여요. 가장 큰 것은 지역 감정, 지역 구도 이런 발언이 안 나오는 것. 또 하나는 옛날에는 이때쯤 되면 막 교수 집단 뭐 전문가 집단 해서 확 들어가고 그러는데 요즘에 또 그것도 잘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가 가장 특징적인 두 가지가 이제 그런 전통적 유형의 오프라인 선거 형태들이 다 사라졌고 중도의 유동성이 장세가 굉장히 강화된 선거. 그다음에 또 특히 후보들이 정당 일체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견고 지지층 외에는 이게 확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의 부채 의식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정말 저는 이번 선거에 또 하나의 우리가 볼거리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이 달라졌는데 2부에서 그런 내용 한번 좀 생각해 보지요.